시청자 여러분께서 난청과 이명에 대한 궁금증을 저에게 보내주셨는데요. 어떤 내용들인지 궁금하네요. 함께 확인해 볼까요? 첫 번째 시청자 질문입니다. 노화성 난청이 여성보다 남성에게서 많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이유가 뭔가요? 실제로 노화성 난청은 남성, 여성 구별하지 않고 다 오실 수 있지만 이 노화성 난청 자체가 실제 그 산업장에서 많은 소음 환경에 노출 가능성이 높은 남성들에게 좀 더 많이 오는 것으로, 더 빨리 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는 합니다. 소음성 난청이 이미 기본적으로 있는 상태에서는요, 달팽이관 안에 유모세포 아래쪽에 소리를 듣는 청신경의 노화가 좀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같은 노화성 난청이 특히 남성의 경우는 고음역대에서 먼저 시작되는 성향이 흔한데요. 삐 하는 높은 음의 이명이 생기기 시작할 때쯤 벌써 이제 노화성 난청이 소음성 난청에 더하여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 기억해 두시면 이 같은 증상을 좀 더 빨리 진단하고 내 노화성 난청에 대한 모니터를 통해서 필요할 때 적극적인 청각 재활 치료를 같이 할 수 있어서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 시청자 질문입니다. 귀에 생긴 염증으로 사망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사실인가요?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깜짝 놀라셨죠? 귀에 염증이 생겼는데 사망까지라고 하지만 사실은 정답은 yes 맞습니다. 귀는요, 뇌랑 굉장히 가까운 장기죠. 그래서 귀의 염증, 중이염을 오래 방치하다 보면 귀 안에 우리 안면을 움직이는 안면신경도 지나가고 안면에 마비를 일으켜서 영구적인 안면마비가 생기는 경우도 중이염 때문에 많이 발생하고요. 그리고 그 염증이 귀 근처에 있는 큰 혈관 안으로 파급이 되거나 뇌경막 있죠. 뇌막을 뚫고 뇌 안으로 들어가서 뇌 농양까지 생기는 경우도 우리가 왕왕 보게 되는데요. 이 경우가 바로 대표적으로 사망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러한 중이염의 합병증의 예가 아닐까 싶습니다. 귀의 염증 방치하는 건 곤란합니다. 세 번째 시청자 질문입니다. 코로나로 난청이 발생했는데 2년이 지났는데도 회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완치가 될까요? 네, 우리가 극복하고 나니까 언제 그런 시절이 있었나 싶지만 코로나는 참 많이 고통을 저희들에게 준 그런 시기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이 같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사실 돌발성 난청이 더 많이 발생한 것 같고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가 돌발성 난청을 많이 일으켰다는 우리가 상관관계는 찾지 못했지만 심증적으로는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굉장히 스트레스 상황에서 이 돌발성 난청의 원인 중에 혈액순환 장애가 하나 요인이고 또 바이러스 감염이 요인이기 때문인데요. 어쨌든 이 같은 상황에서 발생한 어느 한쪽 귀의 청력 장애가 지금 몇 년이 지나도록 남아있다면 다시 청력이 정상으로 돌아갈 확률이 사실은 아주 높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난청에 대한 적극적 치료를 해야 되는 시점 자체가 골든타임 48시간, 우리가 조금 더 여유를 둔다면 급성기 한 달에서 3개월, 그 다음에 이제 3개월이 넘어가면은 아급성기를 넘어 만성기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렇게 만성으로 세포가 손상되어서 청력이 돌아오지 않는 경우에는 청력이 돌아올 때까지를 기다리는 것보다는 빨리 적극적으로 청각 재활 치료, 만약 보청기가 가능하다면 빨리 보청기를 하고 아까 소개해드렸던 이식형 청각기기가 대상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서 난청이나 이명으로부터 받는 어떤 고통에서 해방되는 것이 훨씬 더 우리 환자분들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시청자 질문입니다. 아이가 올해 7살인데 돌발성 난청 진단을 받았습니다. 특수학교를 고려해봐야 할까요? 네, 이런 고민을 하는 어머니를 이제 진료실에서 보게 되면 사실 진단을 받은 순간부터 내 귀가 나빠진 것보다 2배, 3배의 고통을 받으시는 것 같아 같이 마음이 아픈데요. 한쪽 귀가 안 들리는 돌발성 난청이 소아에서도 발생을 합니다. 하지만 다들 알다시피 귀가 2개가 있는 이유는 양쪽 다 잘 들으라고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러한 특별한 상황에서 한쪽 귀가 그래도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수학교를 보내야 될 이유는 없지만 일반 학교에서 아이가 청각 재활을 시도하기 전이라면 한쪽 귀가 덜 들린다는 것을 선생님께 알려드리고요. 선생님 수업하는
방향이 좀 더 잘 들리는 쪽 귀가 가까운 쪽으로 또 앞자리에 아이를 배치시켜 준다는 정도의 배려를 받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느 특정 기간까지 치료하고 그리고 기다려 봤는데도 청력이 정상까지 돌아오지 않는다면 역시 청각 재활을 통해서 양쪽 귀에서 들어오는 소리 정보를 최대한 놓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네요. 보청기나 이식형 청각 기기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